시민영상 특이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빈 씨,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새로 합류해서 네.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벌써 특며든 것 같습니다. 특며들었다. 네. 아, 특이점에 이제 빠져드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네. 아마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나선홍 아나운서를 보면서 네. 이제 홍며들었지 않나. 아우 빈며드네. 네. 아, 훈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혹시 나선홍 아나운서는 네. 귀농이나 귀촌 이런 쪽에 좀 어떻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전원일기 분위기죠? 제가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네네. 방금 이제 올라오셨다 해도 뭐 별로 뭐 예.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군요. 네. 네. 아, 제가 귀농귀촌 네. 꿈꾸고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 귀농, 귀촌에 다들 관심 좀 많으신데, 특히 이 귀농, 귀촌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건강한 기운이 넘치는 네, 청년들 두 분을 모셨는데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생긴 두 분입니다. 아, 어서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로 귀촌에서 귀농귀촌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1인 크리에이터, 도시에서 온 총각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네, 김동영 씨. 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천년의 고도. 네. 불국사. 네, 그렇습니다. 그거, 네. 이거 뭐지? 어떡해. 에밀레종. 네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여로 귀농해서 이제 5년째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와. 있는 김영진입니다. 이제 농촌에 살면서 농부뿐만 아니라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스트리머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영진 씨 네. 부여에서 오셨고 우리 경주에서. 김동영 씨는 경주에서 오셨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신라에서 오신 거고 이분은 백제에서 오신 아, 거예요. 그렇네요. 오. 네, 네. 와, 정확하게. 지식인. 네, 아무래도 이제 귀촌을 오. 꿈꾸다 보니까 네,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근데 오늘 제작진한테 들어보니까 두 분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담는 그런 너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컨텐츠를 만들고 네, 있어요? 컨텐츠를 만들고 아. 있는데 제가 너튜브에서 이제 가장 먼저 찾는 게 너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상을 만드는 분들을 좀 많이 찾아가는 편인데 제가 무작정 청년 농부를 검색을 했더니 네. 딱 뜨더라고요. 아, 저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말씀도 대표. 너무 잘하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네, 해서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도 좀 연락을 좀 주고받으셨어요? 네, 연락을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방송에서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야, 이런 또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인연이네요, 진짜. 네네. 두 분이 워낙 훈남이시라. 네. 그쪽 뭐 감사합니다. 경주 부에서도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아, 단호하게 그건 아니고. 네. 아니, 그러면은 원래 두 분은 어디에 사시다가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아. 계속 인천에서 살다가 28살 때 네. 경주로 내려왔고 지금 경주살이 한 3년 차 정도 3년 됐습니다. 정도. 네. 네. 저는 부천에서 태어났고 이제 시흥에서 계속 자라다가 이제 농대 진학하고 나서 한 23살 정도쯤에 이제 귀농해서 지금까지 부여해서 농사 짓고 아, 있어요. 그러면 농대. 농대를 졸업하시고 네네. 그러면 전공을 제대로 살리신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군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도시에서 살던 이 두 청년이 왜 시골로 갔는지 이제 그러니까요. 먼저 김동영님의 영상부터 저희가 한번 볼 텐데 네. 영상 보기 전에 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경주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서 네. 나와 있는 영상인데 보면은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이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경주로 내려오게 됐고 경주 중에서도 왜 시골로 들어갔는지 아. 네, 간략하게 나와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도시에서 경주로 귀농한 청년 김동영님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나의 고향 서울, 그리고 어릴 때부터 지내왔던 수도권. 20대 후반, 나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계기로 시골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갑자기 수도권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동안 살았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무작정 내려온 곳은 경상북도 경주.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색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였다. 아, 배경이 너무 네네. 좋네요. 그렇게 2년간 감사합니다. 영화 이곳에서 같네요. 생활하며 들었던 네. 생각은 여유롭다. 이곳은 사람들로 꽉 찬 지옥철도 없으며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높은 건물도 없었다. 그저 넓은 하늘을 바라볼 야, 수 있다는 여기 사실. 바로 앞에 첨성대가. 이곳에서의 생활을 반복하고 내 정원에 첨성대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멀긴 나는 하지만, 조금 더 네. 드라마틱한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었다. 마치 우와. 세상의 속세와는 조금 멀어진. 그렇게 나는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이사하는 집인가요, 아. 지금? 그 집이 지금 살고 계신 네,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집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아, 지금 이사를 하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짐이 많네요. 혼자 살아도 짐이 많더라고요. 완전 시골 마을이다. 네. 경주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곳인가 봐요. 네. 산골이에요. 산내라고 어. 경주에서도 좀 시골로 불리는 곳입니다. 부딪히겠어요. 너무 항상 깊숙이 저런 들어가는 식으로 거 아니에요? 항상 저런 식으로 주차를 해놓습니다. 네. 쾌감을 느끼면서. 아, 창문이 진짜? 자연광문. 아, 문이 많네요. 그러면 네. 방마다. 아, 창문이 좀 낮게 돼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네, 옛날식 집이어가지고 어. 저런 식으로 리모델링만 좀 돼 있습니다. 현관문이 아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 집을 그냥 던지시네요. 그러네요, 저도 보니까. 오, 야, 솥단지. 이거 무쇠 우와. 솥인데요. 여기는 보일러실. 네. 기름 보일러. 아. 꽤 마당도 있고. 넓은데요? 네. 네, 많이 큽니다. 아, 지금 좀 가꿨어요, 저기. 조금 갖고 놨어요. 어. 네. 청소가 많이 필요한 네.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내부는 상당히 좀 그러게, 깨끗한데. 네. 그러네. 우와, 혼자 살기에 넓은데요? 방이 3개면? 네, 아주 만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밖에 바로 버리고. 네, 걸레 털기 너무 좋은지. 아, 편하네요.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청년이시네요. 저런 것도 월세로 들어가나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어요. 짐이 더 많아졌어요. 한 3-4번 정도 옮긴 것 같아요. 용달을 불렀어야 되는데. 직접 다 한 거예요? 네, 괜히. 돈 아껴야죠. 아, 저런 그렇죠. 돈 살려면. 그렇죠, 네. 막막하죠. 뭐부터 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맞아요. 또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을 많이- 것 같은데, 네, 많이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버려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지금. 냉장고. 가전제품이죠. 와. 네, 아무것도 입장하고 없어가지고. 있는데. 쭉 더 천천히. 지금 저 배달하시는 기사님 표정이 썩 유쾌해 보이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네. 그걸 또 2층 집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힘드셨겠어요. 저 제품비보다 용달비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냉장고 중고로 10만 원인데 배달비가 이제 10만 원. 맞습니다. 정확히. 네. 어. 기사님이 이제 다시는 저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래도 굉장히 네네. 새 냉장고 네. 같은데요. 네.
10만 원이면 굉장히 잘 샀네요. 네, 뭐 배달비 포함하면 한 20만 아, 그쵸, 원 20만 나왔는데 아, 야. 보기만 해도 여유롭네요. 이거 진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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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네. 정말 시골집 하나 이렇게 네. 마련을 해서 저도 빨리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귀농하시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너무 좋네요, 진짜. 아니, 이렇게 이삿짐도 이제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경주인데 또 경주에서도 한참 들어간 시골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경주 시내에서도 한 차 타고 3, 40분 정도 들어가야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근데 말이죠, 이게 지금 상당히 젊은 그렇죠. 젊은 청년인데. 청년이신데 네. 사실 이렇게 저 시골에 살면 좀 심심하거나 외롭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도시에 있다 또 갔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시골에 혼자 계시면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심심함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시골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주로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 작업을 하고 그냥 좀 조용하게 일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네. 일하다가 조금 힘들다 하면은 아까 보셨지만 현관문인 창문을 딱 열고 나가면은 바로 자연이거든요. 네. 앞에 논도 있고 뒤에 산도 보고 산책도 하고 이러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랑 잘 맞으시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생활이 좀 잘 맞으신가 봐요. 그런 것 그럼 같아요. 거기서도 뭐 그런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이랄까요? 또래들 좀 많이 사귀었어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없고요. 네. 네. 거기 청년회장님이 한 60대 그 정도 되실 거예요. 아, 네, 진짜. 네. 맞죠? 네, 맞아요. 정말. 우리 옆에 우리 김영진 씨도 네. 굉장히 지금 의아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심심하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완전 안 심심하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살짝 의아하긴 했는데 저는 근데 농사지라고 내려왔는데 귀촌하시려고 내려오신 거다 보니까 좀 더 색다르게 본 것 같고 다른 점이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엄청 네네. 네. 지금 그러니까 직접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신 건데, 그쵸, 네, 지금 농촌살이 이제 5년 차 네. 정도 되셨다고 하셨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해보시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 아직까지는 귀농해가지고 농사 열심히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뭐 좋은 점도 많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게 좋은 점인지 오늘 저희가 한번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말이죠.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혹시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그렇죠, 정말 네. 네. 특히 또 우리 김동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집이 넓어요. 네. 그것도 경주. 경주 하면은 정말 또 이 관광의 명소. 대명사. 네, 그럼요. 네, 정말 데이트하기도 많은 너무 좋은 곳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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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데이트 하기에 좋은 곳임은 맞는데 네. 이게 살다 보면은 사실 계속 같은 곳이거든요. 아,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진 않고 네. 이제 여자친구가 그래도 네 저는 만난 지 좀 됐거든요. 그러시구나. 오. 그래서 원래 여자친구가 네. 타 지역에 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네. 어차피 뭐 경주에 내가 살고 싶은데 네. 경주로 와라 해서 좀 많이 꼬셨죠. 네. 막 꼬드겼죠. 경주빵 같은 걸 사가지고 그런 걸로 꼬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네. 아니고요. 네. 경주에 오면은 여유롭게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좀 일하는 거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네. 경주로 와서 함께 찾아보자 설득을 해서 지금은 경주로 와 있는 상태고 네.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근데 저는 여자친구는 이제 일 때문에 시내 쪽에서 거주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트할 때는 그 시내 쪽으로 나가요?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요. 네, 시골로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여기 멍을 때린다든지 네,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까 보니까 그 첨성대 앞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데 무슨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냥 생각을 비우려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도 바라보고 첨성대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이렇게 보고. 네. 관광객들이 보면서 네네. 재밌겠네요. 진짜 그 현지인 다 되셨네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득 든 생각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혹시 하게 되면은 여자친구가 나는 시골에서 살기 싫다. 경주까지 내려왔는데 난 그런 거는 시내에 있겠다. 그럼 어떡해요? 사실 그래도
여자친구가 좀 시골을 많이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이게 또 저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서 우리가 들어봐야 얘기를 됩니다. 좀. 맞죠, 예. 맞죠. 알겠습니다. 우리 저 옆에 김영진 씨는 뭐 저는 네. 이제 좀 장거리 연애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부여고 부여고. 여자친구는 서울 살고 아이고. 부여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넘지 않나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아까 그저 영상에서 나왔듯이 특별한 여행이 계기가 돼서 귀촌까지 결심했다. 네. 그러셨는데 그 특별한 여행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원래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음식. 네, 그래서 고등학교도 조리고등학교를 나왔고, 조리고등학교를. 네,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네? 식품영양학과를 나왔습니다. 와, 네, 놀라운데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지역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졸업을 하고 이런 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지역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시골 농가에 가서 농촌 일을 도와드리고 집밥을 얻어 먹으면서 무전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부님들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농촌과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굳이 수도권에 살 필요가 있을까? 네. 직접 내려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이야, 굉장히 그 매력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네. 또 음식도 그러면 굉장히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뭐 찌개라든지 네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또 가끔 이렇게 요리를 좀 많이 해줬나 네, 봐요. 해주죠. 네. 시골에서 시골살이가 좋다라는 거를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네. 이게 귀촌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지금 젊은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정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배낭여행을 하고 나서 나는 뭐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은 했는데 막상 이제 내려가는 건 되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일을 보고 인천으로 이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탔는데 네. 그때가 딱 마침 퇴근 시간이었어요. 퇴근 시간. 인천 가는 지하철 네. 퇴근 시간. 엄청나죠?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시골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콩나물 자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콩나물 마냥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때 딱 확실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다. 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내가 그냥 여기서 살아야지. 맞아요. 어떡해. 매일 아침 생각하지만 네, 이런 내가 생각 결심 못 하거든요.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 잃을 게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네네. 네. 좀 나를 믿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저 자신을 되게 많이 믿는 편이고, 네, 그냥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봐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단계적 귀촌을 했다고 들었어요. 단계적 귀촌? 네, 동영님께서는. 네, 그게 뭔가요? 네. 저는 계속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골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단계적 귀촌이라고 저는 이제 개념을 내렸는데 첫 번째는 수도권을 벗어나는 것. 수도권을 벗어나는 네, 거. 일단 무작정 수도권을 벗어나 보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온 게 경주였고요. 경주. 네. 그래서 경주에 가서 처음에 무작정 그냥 내려온 건 아니었고 농산물 유통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좀 시내 쪽에서 살았었어요. 네네. 시내에 살면서 조금 돈도 모으고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로운 곳으로 가도 괜찮겠다라고 느껴져서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시골로 들어가 보자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만나게 됐고. 네네. 그 집은 지금 뭐 어떻게 집을 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월세나 뭐 네, 이렇게? 너무 구매하고 싶은데 네. 아직 돈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운이 좋게 월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지금 경주에서 어떻게 뭘 하시면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지? 지금은 1인 크리에이터로서 콘텐츠 제작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너튜브와 관련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뭐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강의를 누구를? 뭐 학생들일 학생들 수도 강의를. 있고 네 어르신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 요즘에 또 영상에 대해 관심이 많이 네, 있으세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엔잡러죠.
아직도 지금 나아가야 하는 네. 시기이긴 한데 네. 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농부들 찾아가는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네. 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귀촌하게 된 이유가 농촌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굳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시골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라는 거를 많이 좀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걸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분들이 청년 농부더라고요. 그래서 영진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 근데 그 청년 농부가 아니더라도 네. 이 이제 은퇴를 앞둔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도 사실 저 우리 김동영 씨의 영상을 보면 귀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네. 은퇴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가 귀농귀촌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채널은 좀 얻어 걸린 느낌도 있는데 네,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한 3년 정도 귀촌에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뭐, 이게 진짜 좋은 것 같다 하는 것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진짜 저는 여유로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뭐 일을 하다가 들어올 때도 보통 밤에 들어오는 편이 많은데 차문을 내리면은 별이 보이면서 이야. 그 밤 시골 냄새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약간 흙냄새 비슷한. 네네. 그 냄새를 맡으면서 네. 그 들어올 때 엄청 나 행복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밤하늘에 사실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뭐 별을 찾아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진짜 별이 보입니까? 별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차문을 딱 내리면은 네. 밖에서 한 30분 정도 별을 보고 들어갈 때도 있고 여자친구랑 진짜? 같이 이렇게. 혼자. 여자친구는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런 거에서 되게 만족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촬영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고 네. 일 때문에 가끔 인천에 올라올 때가 있는데 어. 이제는 수도권이 좀 진짜로 답답하다라는 걸 많이 진짜요?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오늘 오실 때도 좀 힘드셨겠어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집 마당이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네네. 옆쪽 아주머니 계시네요, 저기.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튼 언제 한번 저희도 좀 초대를 해주니까. 네, 언제든 놀러 오시면 아니, 경주 시골 좀 한번 진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경주에 한번 놀러 가게 되면 네. 한번 좀 들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한번 놀러 갈게요. 그럼 말이죠, 저기 우리 PD님, 작가님 다음에 특집으로 경주 특집 한번 가죠. 집을 외부. 깔끔하게 청소를 해놓겠습니다. 이야, 좋아요. 제가 고기 사갈게요. 네, 상추 주시는 걸로. 네. 다 따서 드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이제 김영진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네. 영상을 네. 볼 차례인데. 김영기 씨 표정이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신 좀 표정. 많으시네요. 네. 많이 참으셨어요. 네. 자, 이번 영상은 어떤 영상일지 관전 포인트 혹시 있을까요? 지금 이제 역대급으로 네. 청년 농부들의 귀농, 귀촌에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다고 그런 것 해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귀농에도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블루베리 노지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블루베리. 이제 블루베리 노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블루베리로 귀농한 청년 농부의 일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 담았습니다. 야, 하루의 일상들. 그러게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농부 김영진입니다. 6월 20일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벌써 7월 25일. 한 달하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80% 정도를 저기 따는데 바구니에다가. 완생종들은 저걸 하나를 저렇게 따는 건가요? 네, 그래서 가격이 아직까지 비싼. 그렇구나. 작년에 비해서 날씨가 근데 블루베리가 엄청 작잖아요. 네, 맞아요. 잘못 건드리면 다 터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도 저희 과일은 좀 큰 편이라서 다른 과일에 비해 큰 편이라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저희는 전량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익은 것만 고품질만 따야 돼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심하게 네, 다 맞아요. 해야겠네요. 지금 뭐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나머지 작은 애들이나 완숙가가 아닌 잘못 딴 과일들로 따로 담아서 집이나 표정은 좀 잼병으로 넣어서 가공을 준비하고 뭔가 좀 있습니다. 이거 애들이 좀 덜 자랐나 이런 표정이네요. 새벽이라 피곤해서 피곤해서. 한 5시 반, 6시 정도 됐을 만드는 거예요. 농가들도 많다고 하는데 뭔가 그걸 저희가 먹는다고 생각하니 찝찝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A급도 따로 빼놓고 가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랑 똑같이 이제 올해도 즙을 짜려고 하니까 파우치부터 상자를 올해는 좀 자체 제작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투가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가 너무 높아서 작년이랑 똑같이 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제 디자인 귀농 가지고 생활의 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조금 말투로 표현하지 아, 않았나. 좀 그런 걸 일부러 보여주기. 네네네. 네, 친근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영상 보니까 저 흰머리 왜 이렇게 많죠?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흰머리. 아, 흰머리가 너무 이곳은 저희 아. 저온 저장고인데요. 이곳에는 포장 박스부터 이렇게 아이스팩, 블루베리를 보관하고 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새벽부터 보관, 딴 블루베리를 네. 보관하고 있는데 창고인가요, 현저하게 저기가? 양이 네, 많이 맞습니다. 줄어들긴 저온 저장고라고 어. 신선하게 이렇게 딴 보관하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큰 선풍기를 돌려서 꼭지를 빠르게 말려준 뒤에 이제 신선 포장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네. 블루베리를 네, 먹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따면 거의 바로 이렇게 지금부터는 바로 보내주시는 옆으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당일 수확한 것들만 배송으로 진짜요? 보내드리고 어머. 아, 이제 저희 그래서 농장은 한정 수량만 특이한 보내드리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럼 진짜 냉장고에 바쁘시겠어요. 바로 사무실 겸 바쁠 포장실이 때는 엄청. 있는데 이렇게 해둔 이유는 이제 열매를 옮기는데 조금이라도 저분들은 뭐 부모님- 네, 아버지랑 어머니. 아, 그러시군요. 가족이 다 같이 네, 하시는군요. 네. 선별된 녀석들만 해가지고 PP 용기 500g씩 포장을 해서 1kg 단위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올해는 그래도 상당히 오, 재구매 싱싱하네요. 고객분들도 아니, 저 알이 흠집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가다가 터질 수가 그쵸, 있어요. 그쵸. 잠깐 자랑을 열매 하자면 엄청 크지 않나요? 엄청 오, 진짜 큰데요? 크네요. 와. 열매가 많이 열려서 여태 농사지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뿌듯해하고 근데 저렇게 있답니다. 크려면 그래도 이게 그 아쉬움은 항상 품종이 좋은 거예요? 오. 아니면 뭐 잘 키워서 그런 거예요? 김영진 씨의 정성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품종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데. 품종이 아 말씀해 그렇군요. 주신 대로. 네, 그러니까 종도 좋고 정성도 있고. 네, 그렇죠. 맞죠, 이렇게 저온 저장고에 가서 스티로폼 용기에 넣어가지고 보낼 준비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테이핑 작업을 해주시는데 아이스팩을 넣고 테이핑 작업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손길이 몇 년 해보니까 가는군요. 아버지 어머니 하루 종일 역할 분담이 저것만. 딱딱 되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블루베리는 잘 다른 나가고 과일보다 효과가 이거 나고 있어서 하나 일하는 것도 보기가 아유, 재밌습니다. 진짜 힘드실 것 이렇게 같아요. 포장하고 나면 대략적인 양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제일 잘 나갔을 때가 하루에 한 6, 70kg 정도. 오, 제일 많이 보냈을 때는 거의 한 200만 원 200만 찍고 원 있죠. 줬어요. 하루에 네네. 오, 평균적인 양은 40kg 정도. 자세를 가다듬게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품종인 것들이 이제 3차 시기 수확이 끝나고 거의 한 80%가 끝났다고 본 시점이라 거의 한 하루에 많이 나가봤자 15kg 미만으로 꿀물이라. 나가고 있는 아. 전 차가 그 큰 트럭인 줄 알았더니 아마 팔게 되면 양이 많은 날에는 트럭 끌고 나갑니다. 이런 아. 것들만 팔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진짜 꾸준히 저희 농장을 찾아주신다는 점이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그분들을 만족시켜서 저희 농장 단골 다 고객님들로 블루베리 만들기 위해서 위해서. 와. 노력하고 있음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한 후에는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택배를 보내러 갑니다. 그럼 매일 이야기는 거의 저렇게 여기가 택배를 좀 보내러 길어질 수 네, 가요? 블루베리 시즌에는 다 택배를 보내러 것만 나가는 알려드리면서 편이에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 네, 우체국에 계신 분들도 김행희 씨를 네. 아시겠어요? 네, 이제 그냥 오시면 막 진짜. 지인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네. 네, 농부 김영진. 잘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네. 뭐 수확하랴 또 배송 뭐 운송까지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제일 바쁠 때 블루베리 수확철 같은 경우에 보통 새벽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서 그냥 아침 그런 거 안 먹고 한 11시에서 12시까지 수확을 해요. 이제 너무 뜨거울 때는 또 열매가 상태가 온도가 높아지면 네, 또 네.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 한 11시, 12시 정도까지 따고 거의 5시간을 그럼 계속 네네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아점 먹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포장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이제 거기가 선별실이자 포장실인데 그 아버지랑 이렇게 열매 선별해가지고 A급 과일들만 잘 포장한다 하면 이제 한 3시에서 한 3시 반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그거 다 싣고 우체국에 나가서 가져다 주고 이제 4시, 들어오면 4시 반이거든요. 네. 4시 반부터 이제 또 해질 때까지 계속 딸. 이게 그러면 하루 종일 이런 작업이 계속 네. 이루어지는 거네요. 엄청 바쁠 때는. 바쁘네요. 그래도 오늘 이제 저희 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 보면 좀 그러게요. 바쁜 시간 좀 지났나 보죠? 네, 이제 블루베리 철 마무리가 돼가지고 음.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네. 네. 아니 저 블루베리를 이렇게 많이 또 드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지 피부가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고우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가 피부에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좀 바르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렇진 않고 그냥 자주 먹는 걸로. 비싼데. 바르면 어떡해요. 그렇죠. 먹기에도 아까워가지고.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딴 것만 해도 양이 상당하던데, 그 네. 농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농장 규모는 1,400평인데 어, 이제 작지 저희가 않네요. 하나하나씩 이제 개간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직 1,400평 전부 다의 블루베리는 심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한 1,000평 정도 되고 네. 이제 작년에는 1,200그루였는데 네. 올해 이제 1,500주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늘리려고 했던 묘목이 좀 유실이 되는 바람에 아이고, 한 200주 정도 손실을 입어서 네. 이제 그거 다시 어떻게 준비해서 농장을 늘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하루 종일 지금 농사일 때 바쁘시다 그랬는데 네. 이게 영상 찍으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동영님 영상 그 보면서 네. 지금 심심해하지 않다고 하실 때 제가 의아해했잖아요. 네. 저는 농사만 짓기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재밌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네. 그것을 통해서 막 고객님들도 생기고 막 이렇게 방송 섭외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방송 섭외도 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는 농사만 거죠. 짓다가. 네, 네, 원래 네. 도시에서는 진짜 꿈꾸지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좀 더 재밌게 만들고 또 좀 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영상을 통해서 이제 품질이 좋다는 것도 알릴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고객님들도 이렇게 더 많이 홍보도 생기셨겠어요. 되는 거고. 네,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아, 그렇군요. 이 보면은 김현기 씨는 친구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왠지. 왜냐하면 네.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네. 어떻게 20대 젊은 나이에 귀농을 이렇게 하게 되신 건지. 네, 저도 조금 그 고등학교 때 진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아버지는 제가 완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농귀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찰나에 저는 이제 뭐 기계 쪽을 사실 가고 싶거든요. 뭐 항공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농대를 한번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정보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청년 귀농 블루오션이다 막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좀 남들과 다른 길이기도 하고 재미있겠다 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농대에 진학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친구분들도 뭐 농사 짓는다 그랬을 때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 고등학교에서 제가 유일하게 농대 갔거든요. 저희 학년 600명 중에 저 혼자 갔는데 저 워낙 성격이 좀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니까 네. 아무도 아는 곳 없는 그런 한적한 시골 가서 잘 살 수 있겠냐 이런 걱정 먼저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도 농대 가는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영진아, 너 농대 진짜 공대 아니고 농대니? 네, 진짜로요. 진짜요? 근데 농대에 가긴 했지만, 내가 정말 귀농해서 그럼 농사를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던 거예요? 사실 막상 이렇게 내려오기 전까지는 딱히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한 2, 4학년까지는 전혀 내가 그러니까요. 농사 지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정말. 아니, 농대 진학해서도 이제 블루베리 쪽하고는 또 예를 들어서 뭐 벼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런데 또 블루베리를 이게 상당히 그 특별한 그 작물이죠. 작목 선택이요? 네네네. 이제 저희 땅이 그 일반 농사를 짓기 이렇게 막 완전 평평하고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단식 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다랑이 논이라고 불렸던 그런 땅인데 상당히 처음에 갔을 때 막 물도 안 빠지고 진흙도 너무 많아서 뭐를 심기에는 좀 부적합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네. 땅 규모도 실제로 농사 완전 크게 지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마을 분들에 비해서 네.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농사를 성공하려고 내려왔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작목을 해야 내가 이 농촌에서 잘 정착해서 그 성공을 내가 꿈꾸던 할수 성공을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농사만 짓고 싶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농작물을 선택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좀 선호도가 높은 과일을 고르게 되었고 그 좀 이제 경지 면적에 비해서 네. 좀 금액이 조금 더 그러죠. 높은 네. 그런 이제 특대가 작물인 블루베리를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이런 그 우리 김영진 씨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어떤- 블루베리. 네. 농사 제가 지으시려고. 이제 블루베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샤인머스켓이라고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요즘에 맞아요. 인기가 많잖아요. 네, 저도 맞아요. 내가 만약 시골 가서 살게 되면 좀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 혹시 맞아요. 이미 내려갈 계획 지금 다 짜져 있으신 네, 거 아니에요? 이미 좀 마켓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왠지 내일이라도 당장 가실 것 같은. 네. 아니 근데 아무튼 블루베리 뭐 이 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땅, 척박한 땅을 정말 그 비옥하게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직접 다 가꾸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갔는데 너무 막막을 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땅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이어서 계단식 논이지만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심기도 되게 울퉁불퉁했었는데 이게 뭐 차가 옆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있거나 없어요. 그냥 맹지 같은 땅이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중장비 부르기도 그렇고 처음에 내려가면 이제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부르기도 애매해서 진짜 한 3개월 동안 아버지랑 수레, 삽질, 곡괭이 산 이렇게 개간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긴 했는데 네. 지금 변한 모습 보면 굉장히 뿌듯하죠. 제가 이 김영진 씨 영상을 미리 좀 보면서 네. 그 다른 영상이 있는데 이번에 그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도 중부지방 봤어요. 충청권에. 네. 근데 엄청난 폭우가 내려가지고 맞아요. 또 다 좀- 네, 많은 피해를 또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여 23년 만에 엄청 폭우가 많이 내려서 더군다나 이제 저희 지역에 제일 많이 내렸어요. 네. 그래서 시간당 110mm 정도 왔다고 하는데 저희 농장이 천 옆에 바로 네. 있다 보니까 네. 좀 옆에서 산사태도 나고 뭐 산이 막 터지면서 막 토사물 내려오고 이래서 블루베리 농장의 피해가 좀 많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 지금은 많이 좀 복구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30% 정도밖에 복구가 안 됐고 아이고, 네. 이게 어떡합니까? 아직 묘목 유실 같은 피해 금액이 좀 많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처음부터 다 가꿔서 읽어놓은 건데. 그쵸, 맞죠. 아 너무 상실감이 좀 크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게요. 네. 네, 네. 이번에 진짜 5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역대급으로 좀 상실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주변에서 좀 많이들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셔서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많이들 도와주셨다 그랬죠? 네네네. 네. 이제 부여에서 같이 귀농해가지고 알게 되신 분들이나 이제 저처럼 귀농하신 분들, 기촌하신 청년들 모여서 막 봉사활동 하러 도와주시고 네. 막 이렇게 막 모금도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저 평소에 우리 김영진 씨가 블루베리 이렇게 수확하시면서 또 주변 이웃분들하고도 네. 잘 지내시니까 아, 그렇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우리 저 김영진 씨가 이제 그 너튜브를 통해서 귀농 뭐 현실에서 많이 알려주시던데 이 귀농 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귀농을 보면 이제 도시에서 막 지쳐가지고 뭐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오기보다는 네. 약간 농촌에서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도 되게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를 이제 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저는 농대를 진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사실 조금 성급하게 귀농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본인이?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알아보고 귀농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아, 그 정도.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 귀농귀촌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약간 현실 도피성으로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네. 좀 실패하기 쉽다라는 제가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네. 상당히 공부를 정확하신데요. 많이 하셨네요. 아, 기사를 접했다고요. 아니, 귀농 귀천적으로 접하기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정말 많아요. 관심이 네. 많으셔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현실이랑 좀 너무 달라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도 주변에 계셔요. 네. 아, 저랑 같이 대학교를 다녔던 동기들도 네. 농사 짓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월급 받으면서 회사 생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아. 네. 다시 올라간 친구들도 있고 음. 그런 식으로 네. 우리 김영진 씨는 그러면 혹시나 네. 뭐 1, 2년 후에 네. 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네. 저 서울인데요. 이렇게 그러진 않으실 거죠? 지금까지 그래도 5년 정도 엄청 아버지랑 열심히 해왔고 이제 농장도 엄청나게 지금 되게 잘 갖고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기반이 상태라 잡힌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올해는 비 피해를 입었지만 내년에는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야. 아직까지는 좀 더 으쌰으쌰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이 아마 큰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고 또 이제 잘 키운 블루베리 기다리시는 또 네, 고객님들도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런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 과일하고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정말이야. 아, 과일, 생각이니까. 네, 그 뭐 사과 이렇게 이렇게 뭐 따면서. 잎을 따면서 네. 그래 오늘은 잘 지냈니? 어머 이쁘구나 뭐 이렇게. 아유, 되게 그러면 실제로 사과가 잘 자라요. 진짜요? 근데 블루베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아, 수확할 때 진짜요? 올해 그러니까. 예쁘게 잘 열어줘서 고맙다. 그죠? 이러면서 그냥 따야 돼요. 저희는 농장에서 일부러 그냥 클래식 틀어놓습니다. 예, 진짜요? 작물들 들으라고. 이야. 그게 실제로도 효과가 있다고 막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아버지랑 저랑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 대형 스피커로 틀어놓고 진짜? 농장에서 이렇게 와, 올려 파죠. 클래식 듣고 자란 클래식. 블루베리였네요. 아니 혹시 저희 TBS 앱을 틀어놓으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무 고민, 네. 네. 그럼 더 잘 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아 클래식을. 네, 와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건데 그렇죠. 이쯤에서 이제 홍보의 시간 제대로 좀 정말요? 드려보겠습니다. 네. 내가 키운 자, 블루베리는 갑니다. 진짜 특별하다. 네, 한번 자랑해 주세요. 저희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큰 건 500원짜리만 하고요. 진짜요? 네네네. 그리고 평균 작아도 한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 블루베리는 좀 크다 보니까 먹으면서 식감도 있고 좀 먹으면 풍미가 느껴지는 게 특징이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정성스럽게 투명하게 잘 키우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믿고 믿을 수가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먹고 싶어요. 바로 진짜. 신뢰감이 드렸어야 정말 되는데. 딱 느껴지네요. 아니 그러면 저도 이제 블루베리를 사면서 네. 이제 뭐 고를 때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게 더 좋은 싱싱한 블루베리다 하는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열매를 보시면은 위에 하얗게 이제 가루들이 묻어 있어요. 이제. 아, 저 맞아요, 그거 궁금했어요. 맞아요. 그거 혹시 농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분이라고 하는 건데 과분이구나. 싱싱하게 잘 익었다라는 걸 이제 과일이 티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블루베리가 좀 고르실 때 약간 보랏빛보다는 완전 진한 남색 블루베리를 드시는 게 더 달고 진짜요? 네, 더 잘 익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좀 더 진한 남색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시면 네. 이제 직접 수확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줄기에 과일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오링이라고 있거든요. 네. 걔네들이 잘 익으면 완전 남색으로 동그랗게 잘 익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저는 수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걸로 전문용어로 오링이라고. 네, 합니다. 오링. 예. 우리 네. 자, 끝으로 말이죠. 귀농귀촌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선배로서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되게 요즘 취업난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여기 귀농 귀촌에서 사는 게 청년들에겐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오실 때 무작정 내려오시기보다는 다른 농가들도 많이 찾아가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면 정말 그 자기가 꿈꾸던 그 귀농의 삶을 이제 즐기러 하러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단은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여기 동영님이나 저한테 이렇게 연락하셔가지고 네. 진짜 정말 베테랑 농부분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연결해드릴 수 있는 연결고리도 해서 도와드리고 싶은 네. 마음이 있습니다. 네.
동영님도 한마디 조언해 주세요. 네, 뭐 저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제 농사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그냥 살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야기한 것처럼 귀농 귀촌도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농사가 아니더라도 시골에서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 참여해서 해보고 시골에 조금 살아보면서 아, 내가 진짜 시골에 맞는 사람인가? 라고 네, 그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내려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게 우리 사람이 계획만 하지 않고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하는 거잖아요. 네. 두 분은 실천을 하고 그러니까. 계시잖아요. 네. 근데 또 계획은 어떤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이요. 네. 제가 시골에 살아보니까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시골에서 농사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마을이 사실 어린이집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렇군요. 유일하게 경주에서 어린이집이 없는 마을인데 네,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좀 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성공을 통해서 청년들이 내려와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블루베리 철이 비수기가 앞당겨졌다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수해 복구에 좀 전념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다른 전공한 게 사실 표고버섯이거든요. 아, 표고버섯. 진짜? 네네네. 그래서 다른 지금 부여에서 같이 농사 짓고 있는 동기 중에 이번에 표고버섯 농장을 크게 한 동기가 있는데. 아니, 전공이 표고버섯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전공 다른 버섯, 송이버섯도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이제 아니면- 버섯학과, 뭐 과수학과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진짜요?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농장 가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볼 생각이고 저도 이게 동영님처럼 좀 엔잡러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선생님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더 이렇게 넓혀서 좀 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 볼까 합니다. 네. 이야. 아니, 두 분이 너무 좋은 그런 청년들의 건강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니, 네. 그냥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선택하는 그런 길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네, 좋은 그런 방향을 또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아주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신라와 백제가 예전에 뭐 전쟁도 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분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 거 보니까 부여와 또 네. 경주의 이 두 청년이 네. 만나서 아주 앞으로 대박나는 그런 전원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먼 길을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를 찾은 창녕 귀농 활동가 김설기 씨를 찾았습니다. 이 귀농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기동하기 전에 도시에서 시제품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결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시제품을 개발해 주면서 이 스마트팜이 정말 제가 가야 될 미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지요. 귀농 후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보람은 일단 출퇴근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시제품 개발 사업을 하면서 밤낮이 많이 바뀔 정도로 일에 매진을 했었었는데 귀농을 하고 나서는
진짜 해가 떠 있을 때 예, 출근하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참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귀농 하시면은 낯설고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 귀농 후 가장 좀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농 전에는 일단 자금적으로가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귀농 후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일단 농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농사라는 게 진짜 뭐 몸만 내려와서 농사 짓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막상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오면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가지고 뭐 귀농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야 이제 농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점이 조금씩 해체가 되더라고요. 예.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제가 목표를 삼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온 것처럼 제가 올해로 3년 6개월 차인데 스마트팜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을 올해 완공을 해서 스마트팜 CEO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으로 귀농을 하셨는데 귀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운을 바라고 성공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마을 뉴스 소마뉴 도봉 116회 진행을 맡은 김미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많이 덥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정말 입맛도 없어지는데요. 도봉구 방학 2동에 청소년들의 최고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맛집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청소년들의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저희도 찾아왔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공간은 협동조합 방앗골 사람들이 운영하는 꿈빛는 마을 방앗골이라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주민들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놀고 쉬는 마을 공용터로 공간이 전환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 마을식당은 두 개 단체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기관들의 제안을 해서 청소년 마을식당 추진위원회를 꾸려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시다고 제가 잠깐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간을 열어주신, 활짝 열어주신 매우 고마우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협동조합 방앗골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봉 청소년 지원 이제 네트워크 이음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이제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이제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다가 여기 1층에서 예, 청소년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네, 주로 찾아오는 청소년 연령대가 되게 궁금해요. 청소년 식당의 주요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예비 청소년부터 예비 청소년 5학년 이상이면 누구나에게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인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또래와 어울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에서의 돌봄보다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 대상을 주 고객이자 주 동생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예비 청소년이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네. 맛집이면 청소년들 입맛도 맞아야 되고 또 가격대도 식당이잖아요. 저렴해야 될 텐데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요. 네. 많은 분들의 따뜻한 후원자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네. 비용은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네. 그 이유는 네네. 지역에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합의가 되었고 네. 특히 이제 저희 동네는 도봉구의 14개 행정동 중에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일을 하시고 아이들만 동네에 네. 남아있는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돌봄이 필요한 친구들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돌보자는 취지로 식당, 밥을 매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학이동에는 청소년 공간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가면 어린 자녀를 둔 영유아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을 먹거나 또는 집에 혼자 있거나 장시간 혼자 핸드폰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마을의 기능이고 마을 어른들과 마을 기관의 역할이겠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지역에서 아이들이 함께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청소년들 무료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고 생명 같은 와이파이 그리고 이런 이제 뒤에 있는 보드게임이나 만화책 같은 놀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재구성하게 되었어요. 되게 마을에서 되게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을 정말 두 분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 아니고요. 오늘 조리부서팀 와 계시는 우리 방아리동 맞아요. 주민자치분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도깨비 연방이라고 주민봉사단, 그리고 이제 시루팀이라고 아이들이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13개 기관이 청소년 마을식당 추진위원회에 참여 기관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그 외에도 개인 기부부터 단체 기부까지 후원금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절대 저희 두 기관의 힘이 아니라 정말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같이 품는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혹시 여기 마을 식당에 대해서 자랑 아니면 좀 홍보 혹시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청소년 식당은 정기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일은 아이들에게 늘 열린 공간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든 지역사회 힘으로 아이들을 함께 돌보자는 이런 귀한 마음들이 우리 마을에 되게 정감 있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명수 이사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여느 사람들은 복지하니까 못 사는 아이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 아이들이 누구나 해맑게 뛰어놀 수 있고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다시 한번 큰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공간에 오는 아이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자기 발걸음을 찾아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올 수 있는 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에 진짜 이런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으면 공간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봉구는 유니세프에서 인정한 아동 친화 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찾아온 도봉이동 청소년 마을식당 같은 청소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도봉구에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마뉴 도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BS